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한 수시상담 실제 강의를 맡게 된 전주 전일고등학교 교사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시상담 실제 사례를 몇 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수시사례 차트를 활용한 상담 사례, 마지막으로 수시상담 참고 사이트 안내 등으로 구성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챕터, 대입상담 프로그램이란, 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형 정보를 바탕으로 협력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전년도 수시, 정시, 진학 결과, 실제 합불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학년도 실제 수시 합불 사례는 128만 건이고요. 협력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 2,379개 중에서 1,777개교, 약 75% 정도의 학교가 협력고등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제 수시 상담 사례 중에서 전라북도권 사례를 보면 약 56,578건이 있고요. 정시는 약 2,661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교과 및 수능 모의고사 성적 관리부터 모집 요강, 그 다음에 대학별 점수 산출, 관심 대학 및 지원 현황, 진학 결과 관리 5가지 기능이 있고요. 주요 메뉴 검색을 보면 첫 번째 모집 단위 검색이 가능하고요. 대학별 모집 단위별 학생 산출 점수 등급이 계산 가능하고, 전년도 진학 결과, 최초 합격자 평균값 제공이 되고 있고요. 모집 요강, 주요 정보 등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과 성적 관리에서는 교과 성적을 분석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 보완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선생님들께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교과외 활동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분석해서 강점 및 약점 점검이 가능하고요. 모의고사 성적 관리에서는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과 강점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학 제공 분석 자료하고 선행학습 영역 평가 보고서 등이 있는데요. 먼저 대학 제공 분석 자료에서는 전년도 주요 변경사항과 모집 요강,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 유의점 등에 대한 자료가 확인이 가능하고, 선행학습 영역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는 대학별 고사, 즉 논술과 면접 등의 유형과 주요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 발표, 입시 결과인 대학 발표 70% 컷 같은 것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 합불 사례 확인을 통하여 대학 발표 결과보다 상세한 사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시상담 에서 기본 페이지하고 상세 페이지의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 페이지하고 상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페이지는 첫 번째 3가지 기능 탭이 있고요. 두 번째가 검색 기능, 세 번째가 바로 검색 결과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보시면 일반 점수하고 일반 등급이 있고, 내점수하고 내등급인데, 일반 점수는 진로를 제외한 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점수는 대학별 반영 방법으로서, 즉 진로를 포함하거나 또는 출결이나 봉사를 포함한 점수와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회한 것은 2026학년도 전남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검색한 건데요. 전남대학교 교과 전형의 일반 점수는 966.66입니다. 진로를 제외한 점수겠죠. 반면에 내점수를 보게 되면 981.66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 점수는 진로를 제외, 진로나 출결이나 봉사를 제외한 거고, 내점수는 바로 진로 또는 출결, 봉사를 포함한 건데요. 약 15점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점수에 진로 15점을 가산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점수와 내점수가 1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수시 상담을 할 때 활용하시는 것은 바로 이 내점수입니다. 즉 진로와 출결 봉사까지 모든 반영 요소에 대한 대학별 환산 점수가 들어간 거죠. 수시 지원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수가 바로 내점수라는 거, 요걸 꼭 유념하시고요.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학별 전형 요소가 변경된다거나 반영 교과가 변경된거나 또는 진로 반영 방법이 변경되어서 실제 내 점수, 즉 환선 점수로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학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검색 기능에서 탭으로 열기의 기능인데요. 탭으로 열기는 이 탭으로 열기 항목을 체크하고 검색할 경우 목록이 새로운 탭으로 최대 6개, 여기에 보면 1, 2, 3이 있는데 최대 6개까지 조회가 가능하고요. 보통 내담자, 제가 상담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 등을 동시에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상담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거천국립대학을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 여기에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등을 6개 창을 동시에 열어놓고 실제 상담을 하게 되면 대학별로도 비교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 이 학생이 어느 대학 까지 지원 가능한지를 한꺼번에 6개 창을 열어놓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 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집 요강이 있죠. 그럼 여기 반영 방법부터 반영 교과 상세까지 자세히 클릭하면 볼 수 있고요. 반영 교과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실제 제가 검색하는 대학에서 반영하는 교과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부 다 검출이 가능합니다. 자, 하단에 보면 내신 반영 방법이 있는데요. 내신 반영 방법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교과 점수와 비교과를 대학별 산출식에 따라서 계산한 식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전남대학교를 보시면 일반 점수 산출에서 보면은 966.657이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15점입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를 보시면 966.65에다가 15점을 더해서 981.65로 나오고 실제 대등급은 2.467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신 반영 방법을 통해서 그 대학별 산출식에 따른 정확한 계산식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 페이지에 보면은 관심대학 등록이 있는데요. 기본 페이지 상단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심대학 추가 및 해제가 가능하고요. 입시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 모집 요강,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 제공 분석 자료까지 전부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하단에 보면 관심대학에 보면 실제 관심대학으로 등록한 목록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한 대학 전부 다 확인 가능하고 관심대학 개인별 출력을 통해서 실제 선생님께서 상담하면서 등록한 모든 관심대학을 개인별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걸 출력을 통해서 저는 학생에게 학부모님과 어느 대학까지 쓸 것인지를 결정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 관심대학 내에서 결정을 하기를 합니다. 또한 상세 페이지에서도 관심대학 등록이 가능한데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관심대학 해제 여기 지원이 있죠. 여기에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본 페이지 하단에 관심대학에서 전부 다 목록과 그다음에 개인별 출력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상세 페이지 구성으로 보면 주요 입학 정보, 전형 정보, 대학 입시 결과가 있는데요. 위 상단에 보면 주요 입학 정보 4개년간의 모집 요강 변화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집 단위명, 모집 인원, 경쟁률, 최저학력, 전형 요소, 반영 교과, 학년별 반영 비율까지 전부 다 가능하고요. 실제 창에서 보이는 건 3개년인데요. 여기 드래그를 내리면 총 4개년까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형 정보도 전형 정보 여기서 실질적으로 반영 교과 상세까지 4년 정보를 전부 다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선생님께서 많이 활용하신 게 대학 입시 결과죠. 자, 주의하실 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학별 환산 등급에서 4등급이 있고 사례 등급이 있는데요. 4등급은 올해 2026 방식으로 산출한 등급이고요. 사례 등급은 2025 전년도의 환산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 교과는 진로를 제외한 등급이고요. 환산 등급은 대학별 환산식에 따라서 진로 또는 출결, 봉사, 진로가 포함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점수하고 사례 점수가 있는데요. 내점수는 올해 2026 방식으로 산출한 점수, 사례 점수는 2025 전년도 방식으로 산출한 점수고요. 일반 교과는 진로를 제외한 점수, 환산은 진로를 포함한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위수 반영 주요 교과 조합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떨 때 활용하시면 되냐? 내신 반영 방법이 변경되어 기존 성적을 활용하기 힘들 경우
바로 이 단위수 반영 주요 교과 조합을 가지고 대략적인 지원 및 합격 성적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형 요소 반영 비율과 반영 교과 또는 진로 반영 방법이 바뀐 대학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즉 사례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해 가면서 상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사례 등급과 내 등급 또는 단위수 반영 주요 교과 조합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 70% 컷, 이 대학에서 발표한 거죠. 실제 등록한 학생들의 기준에서 70% 컷까지 전부 다 제공되어 있으니 이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합이라는 것은 이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최초 합격자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요. 이건 상당히 높겠죠. 그냥 선생님께서 상담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두 번째 기는 합불 사례 보기인데요. 위에 상단에 보면 합불 사례 보기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형 방법이 감춰지고 합불 사례가 더 넓게 창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 전형 방법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형 방법을 볼 수가 있고 합불 사례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선생님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꼭 합불 사례를 더 보기를 원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페이지에 전형 유형, 세부 유형별 검색이 있는데요. 요 기능을 많이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 전형 유형,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숭실대학교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 전형을 놓고 조회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합불 사례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합불 사례죠. 그런데 이 세부 유형에서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 밑에 합불 사례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불 사례로 바뀌고요. 또한 이 전형류의 세부 유형을 이번에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게 되면 합불 사례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논술 전형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합불 사례 논술 전형으로 바뀌죠. 이 전형 유형, 세부 유형이라는 이 기능은 내담자, 제가 상담하는 학생이 동일한 숭실대학 내에 전형별로 입학 정보 및 입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숭실대만 가고 싶어요, 시립대만 가고 싶어요, 경희대만 가고 싶어요 할 때 그 대학의 교과와 종합과 사회통합과 논술까지 한꺼번에 전부 다 입시 결과를 분석해서 이 학생이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면 유리한지를 선생님께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런 때 좀 유용하겠죠. 상세 페이지에 또 다른 기능, 주요 입학 정보입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4년치 자료가 나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나 또는 전형 요소별 반영 교과라든지 학년별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3개년 자리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최저학력 기준, 반영 교과, 반영 비율까지. 자, 그러면 3개년 자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경희대학교를 예를 들었습니다. 경희대는 2024년도에 이하보 탐구 한해서 2025년도에 이하보 탐구 2개로 바뀌었죠. 2026년도에는 수능 체제에 변화는 없습니다. 반면에 반영 교과를 보시면 2025년도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즉 경영 계열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전부 다 반영하죠. 즉 반영 교과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상세 페이지의 하단에 이 전형 방법에 보시면 전형 방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2026 탭으로 놓고 최저학력 기준을 클릭하게 되면 2026년도 최저학력, 2025를 마우스를 놓고 최저학력 기준을 놓으면 2025년도의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2024년도까지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조회한 건 서울시립대학이죠. 2025년도에 세계합 7에서 2026년도에 세계합 8로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됐죠.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반영 교과 상세에서 보시면 자 서울시립대학교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바뀌었죠. 학생부 90에 서류 10으로 반영 교과 상세 탭을 누르시면 여기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영 교과는 90인데요. 공통 일반 교과 80에다가 진로 교과 10% 그리고 정성평가 10%. 2025 탭을 놓고 보면 2025에는 학생부 100이었죠. 반영 교과 상세를 누르면 공통 일반 교과가 90%였고 진로 교과가 10%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립대학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전년도 학생부 100에서 학생부 90, 서류 10으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사례 점수, 환산 점수가 변경되겠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유념해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도별 사례 점수하고 환산 내 점수인데요. 실제 이제 합불 사례 보면 2020볼 합불 사례, 2024 합불 사례, 2023 합불 사례, 3개년 합불 사례 전부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내 점수라고 하는 것은 2026년도 올해 이 대학의 방식의 환산 점수고요. 이 사례 점수는 2025년도의 사례 점수입니다. 동일하게 2024년도 전년 결과는 2024년도 방식의 사례 점수고 2023년도 결과는 2023년도 사례 점수인데 단 내 점수는 전부 다 2023이든 2024든 2025든 전부 다 2026년도에 올해 방식 기준의 내 점수라는 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페이지의 또 다른 기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죠. 타 전형과 학과 지원 경향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면 타 전형 학과 지원 경향이 있죠. 자, 타 전형은 예를 들면 제가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의예과 전형인데요.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타 대학에 어떤 전형을 지원했는지 그 지원 현황과 합격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지원 가능 대학이라든지 전형 레인지를 가늠할 때 이 타 전형을 활용하죠. 자, 제가 전형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또 원광대학교 학생부 교구야 지역인재 전형,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 조선대학교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 우석대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 또 연대 추천형, 교과 추천형,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이런 것들에 이런 전형에 주로 많이 지원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타 전형은 다른 대학에 어떤 전형에 지원했고 합격률은 몇 %인지를 알아볼 때 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학과 지원은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의예과 지원한 학생들이 타 대학에 어떤 학과를 지원했고 그 지원의 경향과 합격률을 볼 때 주로 활용하는 기능인데요. 지원 모집 단위와 유사한 선호도를 알아볼 때 봅니다. 그래서 전북대 의예과 지원 학생들이 어느 학과를 지원했는가 봤더니 대체적으로는 의예과를 대부분 지원했고요. 유독 눈에 띄는 게 우석대 약학과, 그다음에 원대 치의학과 이런 것들은 의예과 지원한 친구들이 안정 지원으로 약학이나 치의학과 또는 수능 최저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학과나 치의학과도 지원했고 한의학과까지도 지원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의예과 지원하는 애들이 다른 대학의 어떤 모집단이 어떤 학과를 지원했고 어떤 학과들을 선호하는지를 볼 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학별 제공 자료인데요. 여기 하단에 보면 먼저 선행학습 영역평가, 그다음에 대학 제공 분석 자료, 대학 발표 입시 결과, 모집 요강까지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학 발표 입시 결과 같은 이 창은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이 사례가 실제 합불 사례는 맞지만 여기 이 합불 사례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 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 순위가 틀린 경우도 많고 실제 합격인데 불합격이라고 놓은 경우도 있고 불합격인데 합격이라고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통해서 이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후보 순위 또는 합불 데이터가 어디까지가 정확한 값인지를 반드시 저는 이 입시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상세 페이지 아주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세부 지원 사례 확인입니다. 세부 지원 사례는 합불 사례별로 합불 사례 모의고사 응시 이력, 그 다음에 타 전형 지원 내역 및 입시 결과를 활용하는데요. 활용할 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의예과 첫 번째 1번 사례, 1번 학생 세부 지원 사례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전북대 지역인재 의예과를 최저 비충족으로 불합격했거든요. 이 학생의 모의고사 응시 이력과 타정 지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자, 그렇죠. 수능에서 보니까 국어 3등급, 수학 1, 영어 1, 탐구 3, 1로 세계합 7이에요. 전북대학교는 세계합 6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11월 달에 본 수능으로 전북대학교 의예과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춘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의 9월과 6월 성적을 보면 전부 다 맞췄습니다. 특히나 6월 성적 같은 경우 보면 5월 1등급이에요. 4, 5까지도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육모하고 구모에서는 4, 5까지 맞췄던 학생이 11월 수능에서 4, 6을 못 맞췄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선생님께서 재학생들이
11월 수능에서 본인의 그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보다 잘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학생의 타전형 지원 사례를 보게 되면 먼저 서울대학교, 카톨릭대, 고려대학교를 불합격했고요. 서울대학교는 뭐 1단계 서류평가에서 불합격했는데 카대하고 고대는 여기 보시면 4-5죠. 그렇죠. 그러니까 4합오라는 수능 체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최저 비중으로 불합격됐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3합4이기 때문에 3합4는 맞췄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교과전 추천 전형도 보통 국수 중 한 개 포함 2등급, 두 개 1등급과 영어 3등급, 즉 수능 체제를 맞췄기 때문에 합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 지원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작년에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지원했고 그 실제 합격과 불합격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학생의 수능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 세부 지원 사례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이거를 언제 많이 이용하냐면 농어촌하고 사회통합전형, 즉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 15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농어촌과 그다음에 사회통합전형 이런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지원했고 어떤 전형을 활용했는지를 활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선생님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개 대학의 상담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결과 해석인데요. 자, 건국대학교. 저는 먼저 사례 점수 차순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학의 70% 컷을 찾고, 그 다음에 합격 최저점, 불합격 최고점, 그 다음에 내가 상담을 내담자의 점수를 놓죠. 그리고 이 등급을 봅니다. 자, 왜 그러냐? 보시면 알겠지만 건국대는 대표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례 점수가 더 높지만 불합격한 학생, 즉 등급이 더 높지만 합격했고 등급이 낮지만 합격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즉 등급 역전 확산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서류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래서 건국대학교 이과대 자유전공학부 서류의 영향력을 제가 대입상담 프로그램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즉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를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모아봤고요. 자, 건대 지역균형 이과대 자유전공은 서류 30이죠. 실제 대기업 사례가 총 92건이 있고요. 합격 사례는 12건, 충원 합격 18건이 있고요. 불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과 충원 합격, 불합격의 각각의 사례 등급과 사례 점수를 제가 레인지 범위를 여기다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 즉, 이 레인지 범위를 딱 보면은 아시겠지만 실제 등급과 점수가 더 높지만 불합격한 사례들은 서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통해서 충원 합격 순위가 몇 번인가를 봅니다. 충원 합격 순위가 24번이죠. 근데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는 18건이 있으니까 충원 합격이 6건이 여기에 없는 6건이 더 있을 것이고요. 그 서류 평가로 인해서 후보 순위 역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걸 참고하고 실제 서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가늠하는 방법이 합격 최저점, 즉 2.16 등급의 학생의 등급과 그 다음에 불합격 최고 등급의 등급 차이, 그 다음에 합격 최저점의 이 점수와 불합격 최고점의 점수의 차이. 그래서 실제 등급은 한 0.4등급, 점수로 환산 점수는 0.8점 정도가 실제 서류로 뒤집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건국대학교의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상담을 할 때 이런 서류의 영향력을 반드시 얘기해가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공력의 교과 이수라든지 또는 학업의 충실성 이 두 가지가 서류평가에서 반영한다는 점 이런 것까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를 반영한 대학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작년까지 서류를 반영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립대도 서류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라든지 대학에서의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한 어떤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참고하시면 실제 이 서류의 영향력에 대한 것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건대 같은 경우는 약 한 20-30% 정도의 서류 영향력이 있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약 한 10%에서 1% 정도의 서류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인데 올해 10%로 줄었죠. 전년도에는 한 20-30%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10%밖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서류의 영향력이 약 한 1.57% 정도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미리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상담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사례로 경희대입니다. 자, 경희대는 반영교과가 변경됐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주요 입학정보에서 반영교과가 전년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국영수 사회과학과로 변경됐죠. 따라서 국영수 사과 기준 역전 가능성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실제 사례 점수를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례 점수의 후보 12번과 후보 3번, 이거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후보 12번이 686점인데 후보 3번이 618점이에요. 대략 보시면 약 한 70점의 점수 차이가 나죠. 이건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내신 반영 방법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경희대의 내신 반영 방법을 보시면 출결이 50점과 봉사가 50점입니다. 따라서 이 산출식에 보면 출결 50점과 봉사가 50점이 들어가는데 이 학생은 봉사가 50점이 없죠. 그렇죠. 즉 경희대는 출결 50과 봉사 50 곱하기 1.4, 즉 그래서 비교과 산출 점수가 140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출결은 50점이 있지만 봉사를 안 넣었기 때문에 실제 70점의 점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학생이 614지만 사실은 출결 봉사가 50점이 다 들어간다면 이 점수가 614가 아니라 684점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전년도 사례에서도 618은 뭐냐? 요것도 동일하게 전년도 사례에서 그 학교에서 봉사 점수를 넣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제 합격을 했지만 이 학생이 618점이 아니라 여기다 70점을 더하면 688.07이 되니까 686.01인 후보 12번보다 점수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후보 3번이 된 거고요. 이 학생은 실제 합격한 사례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반드시 내신 반영 방법을 눌러보시면 자세하게 대학별로 출결과 봉사를 반영하는 학교들에서 실제 뭐에서 이 점수가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되었다면 출결 봉사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업로드하시기 힘들다라면 이걸 확인하셔서 이 봉사를 안 넣었다 그럼 봉사를 70점을 넣어서 더해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한국외대인데요. 한국외대도 보시면 주요 반영 교과 정보가 좀 변경됐습니다. 반영 교과 정보를 보시면 전년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에서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 즉 국영수 더 과목 수가 늘어났죠. 따라서 이렇게 반영 교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례 전년도에서 실제 산출 점수가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자, 반영 교과가 변경됐고 뭐가 바뀌었느냐? 환산 점수 만점도 바뀌었습니다. 즉 전년도에는 200점 만점인데 올해는 1000점 만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점 만점과 올해 1000점 만점을 비교해서 상담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을 사실 주요 입학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6년도를 놓고 등급별 점수를 놓으면 1등급이 1000점이죠. 2025년도에는 200점, 2024년도도 200점이죠. 따라서 2024년도, 2025년도 200점 만점에서 2026년도 1000점 만점으로 5배가 높아졌다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영수 사과하고 국영수사 즉 반영하는 교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자. 이 환산 점수가 작년도에는 200점이었고 올해는 1000점이기 때문에 올해 내 점수를 나누기 5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외대 경영학부인데요. 경영학부에 작년에 대학 발표 자료 50% 컷, 그 다음에 70% 컷입니다. 그리고 최저 점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학생의 내 점수가 984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200점 만점으로 있기 때문에 이 198.92와 984를 비교할 수 없어서 나누기 5를 하니까 196.8이 되겠죠. 그러면 이 196.8 이 점수와 뭐와 이 70% 컷이나 또는 50% 컷과는 비교를 해서 상담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또는 이렇게 나누기 5를 하시기 힘들다라고 하면 사례 등급으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적 최저점의 사례 주요 합불 사례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실제 전년도 합불 사례 학생의 11월 달 수능
9월달, 6월달. 그래서 6, 9, 11월 수능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수능 최저 충족 여부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타 전형 지원 내역을 봤더니 시립대, 건대, 동국대는 떨어졌어요. 즉 건국대, 동국대는 1단계 서류평가였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했고 불합격했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수능 최저 3합 7은 맞췄는데 3합 7은 맞췄는데 뭐냐? 내신 성적이 부족했겠죠. 반면에 숙명여대하고 인하대는 합격했습니다. 따라서 보면 시립대 3합 7, 숙명여대 2합 5, 인하대 2합 6. 즉 그래서 외대와 숙명여대와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를 맞췄고 이 학생이 합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타 전형에 어디에 지원했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 1단계 서류평가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음 같은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 모집 단위의 변화,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의 폐지. 이화여대가 전년도 교과 전형이 면접이 있다가 올해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이 생겼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반영 교과목의 변화, 그 다음에 등급별 점수의 변화, 진로 반영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 점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괄 전형, 전년도 대비 또 무엇이 변화되는지, 변화에 따른 결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시상담 사례 실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